광주와 전남 그리고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최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제외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본소득, 이 자치형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서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 교수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마무리됐죠? 예. 우리 지역에서는 신안이 선정됐는데요. 예. 먼저 시범사업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농어촌 기본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소위 노동자, 자본가, 착취, 갈등, 우리 사회에서의 이전의 시대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그 생산성 한계로 인한 이 갈등 구조가 있었다면 이제 AI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서남해안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AI로 인한 그 사회 각 분야에 어마어마한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이제 사실은 생산성 제고고 엄청난 사회 각 분야의 어떤 그 인간의 부우 수준이 인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지리라는 예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빅테크의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지금은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자본가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준으로 사회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사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제 세상이 도래했다. 그걸 전제로 이제 아직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에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또는 그에 기반한 AI 산업혁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전 국민에 대한 기본사회, 기본소득의 시대는 아직은 조금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라든지 어떤 이전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우리 사회의 그 많은 어떤 변화들 속에서 적어도 아주 어떤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 부분배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농어촌에, 사실 우리 농어촌이 엄청 좀 피폐화되어 있고 많은 그 면 지역은 애들의 울음소리가 끊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농어촌 기본소득부터 먼저 그런 기본사회를 실현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시범사업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의 패러다임이 이제 갈수록 저희가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이것도 바뀌고 있고 예. 부의 분배가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기본소득도 이제 여기서 나온 개념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예.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범사업을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데 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서 예.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선정이 돼야 이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범 사업이 66개 농어촌 아주 취약 지역에 약 7개가 선정됐고 우리 지역은 신안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것이 정말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에 어떤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취약한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 사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시범 사업이 의미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그 작은 범위 내에서 작은 지자체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이 다른 여타의 지역 22개 시군 중에 이제 한 군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그 어떤 이 소외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넓혀주는 것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뭐 선정된 뭐 그렇습니다. 7개 군 외에도 우리도 하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제 뭐 추진을 하겠다 아니면 뭐 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도 있나요? 조금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약간 힘들지 않습니까? 우구조차? 사실 이제 또 역으로 우리 농어촌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한평을 예로 들면 이제 인구가 약 2만 8천 9천 되는데요. 예산이 한 6천억 됩니다. 1인당 인구 예산 소요가 약 2천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30만 40만에 5천억, 6천억, 7천억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용 예산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농어촌 지역에. 그러면 그 가용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역민에게 그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그 한 평을 예를 들어서 지금 15만 원씩 시범 사업을 주잖아요. 15만 원씩 그 실질적으로 사는 분들한테 하면 한 2만 5, 6천 될 거예요. 그러면 한 450, 60억이 되고 거기에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 투여하는 예산이 약 36%에서 한 1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평이라는 1년 6천억 예산에 160억은 약 2.7% 정도 되는데 가용 예산 대비에 충분히 여기에 투여할 만한 예산 여력이 있는 측면이 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금 신안 시범 그 사업 지역은 전체 국비 도비 다 해가지고 100%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 신안은 36%만 투자하는데 이를테면 한평도 36% 165 가용 예산에서 투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즘 이야기하는 햇빛연금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뭐 어떤 그 이 연금이나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공영 개발을 하면 그 연금을 보완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런 지금 이 시범 사업에 배제된 지역에서도 추진이 가능하고 이게 전면화됐을 때 훨씬 더 추가해서 유의미하게 이 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이제 예산이나 돈 문제를 너무 말씀드리니까 잘 얼른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게 사실 이게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국비를 조금 한 60% 정도 끌어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시범 사업에 만약에 되지 않은 이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지역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나온 방안이 자치형 모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태양광으로 하는 뭐 지역도 있고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대규모 어떤 그 이 햇빛연금이나 태양광 사업은 선로를 구축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형 시골에 뭐 요즘 뭐 저 마을은 어르신 몇 분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 공영 부지라든지 또는 논과 연결된 어떤 그 영농형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선로가 작기 때문에 한전에서 좀 그 기민하게 그런 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를테면 이제 그 농림축산부 장관이 뭐 한 500군 샘플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몇만 군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을 공동체형 햇빛연금 사업, 공영개발 사업은 훨씬 더 자치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시범 사업과 더불어서 지자체에서도 병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예,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그런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한 이 시범 사업과 비슷한 그런 주민 혜택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긴급 사고 제보가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국도 22호선 영광에서 광주 방향이고요. 송산대교 목간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간 사고 나서 지금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는 영산로 동부광장에서 용단광장 방향 신호 3번까지 받고 출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박광택 김병조 통신원 제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예. 말씀해주신 이 자치형 모델이 사실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발전 수익만으로도 이제 기본소득 재정을 충당해서 이제 예. 지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원을 예. 이제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뭐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그 단계까지 발전한 곳은 없겠죠, 아직은. 이게 신안에서 네. 그 이제 한면 섬 지역에 태양광 연금 사업을 해서 제가 연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네.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합의라든지 또 주민들이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병행한다는 이러한 면에서 이 부분들이 잘 풀어져 나간다면 현재도 가능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그 절차도 굉장히 예, 중요하죠. 예,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공청회나 그렇습니다. 그런 연구 용역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치형 기본소득이 네. 뭐 인구 유입이나 정착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지금 농어촌 지역의 가장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은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찌됐든 이제 노인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이 와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플러스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요즘은 뭐 이제 폐가라든지 뭐 만원 청년 주택이라든지 주거 환경, 일자리, 이제 기본 생활을 기본으로 해서 일자리라든지 복지, 편의시설,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 생활 여건이 안 되면 다른 문제는 출발부터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좀 만약에 좀 힘겨운 청년들이 적어도 우리 시골에 오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기본 소득만으로도 조금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만들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자치형 기본소득 모델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저희 한 짧게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기농기촌 관련한 정책이 다기하게 있고요. 네. 출생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연 뭐 20조에서 40조까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접합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잘 접합을 시키고 또 그것이 마을을 살려내는 동력으로 이게 전환될 수 있도록 결국은 이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이제 네.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환경을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아직 뭐 시범 단계지만 이 실험이 조금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제 네. 사라져가는 마을들의 좀 아기 울음소리가 좀 울렸으면 좋겠네요, 저도.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